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거절 처리 유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객들의 거절 유형을 살펴보면 사실 모든 부분이 다 맥락적으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음 달에 할게, 보험료 낼 돈이 없어, 이번 달은 좀 여유가 없어 와 같이 이번 달, 지금 오늘 청약에 대한 그 계약을 미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물론 그 사람이 정말 이번 달에 뭔가 여유가 없다든지 금전적으로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다음 달에 정말로 가입할 사람이라면 오히려 닥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돈이 정말 없다거나 여유가 없다기보다는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줘, 내가 조금 더 충분히 생각해보고 가입할게, 지금 당장은 뭔가 가입하고 싶지 않아, 이런 진실된 의미를 내포한 거절 처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다려줬을 때 계약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대부분의 계약들이 시간이 지나면 텐션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돼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번 달에 진행하기로 하셨는데 진행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 생각을 더 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을 충분히 해봤는데 그냥 안 하는 편이 낫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든지, 이런 거절 처리가 돌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고객의 이야기를 너무 다 듣고 정말 그대로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어줍지 않게 어떤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이런 이야기를 고객들에게 피력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의 유형을 살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다음 달에 할 것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인지를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험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영상에서 고객과 미팅을 하는 도중에는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조차도 고객의 표정을 바라보고 미묘한 미세 변화를 감지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고객들의 어떤 표정이나 말투나 톤의 높이, 높낮이, 어떤 반응, 비언어적인 태도에서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는지 아니면 우호적인 태세를 갖추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면밀하게 확인을 하시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다음 달에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 이걸 거부하려고 피하는 것인지를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을 익히시는 것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다, 이 사람이 다음 달에 정말 하려고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지금 당장 계약하기가 싫거나 안 하려고 했을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멘트를 던져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멘트가 아니라 알겠는데 이거 이런 이유 때문에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던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상황일 경우 이런 멘트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상황에 맞게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험료 인상된다든지 아니면 담보가 축소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 달은 보험료가 이제 이번 달까지가 지나면은 다음 달부터 인상되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또는 뭐 다음 달에 담보가 축소될 수 있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이번 달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디서나 다 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게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가 똑같은 담보인데도 더 오를 수도 있고 담보가 축소된다는 말이 있으니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험업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축소된다고 진짜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정말 인상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말한 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드릴 말씀은, 저는 설계사잖아요. 당연히 더 저렴하고 더 좋은 담보를 선생님께 진행해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걔네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 일단 청약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달에 한번 보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불이익전은 되는 정도로 굴러간다고 하면 그 청약된 것을 어차피 선생님이 하시려고 생각하셨던 거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청약 처리를 해드려서 다시 한번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는 계약을 일단 넣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이 됐을 때 진짜로 인상할 경우도 있고 담보가 축소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됐으니까 계약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다음 달이 됐는데 아직 보험회사에서 소식이 없다, 그럼 조금 더 기다려 본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됐다라고 고객님들께 안내하면 되겠죠. 영업 스킬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 영업 스킬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고객의 말에 말리지 않고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고객이 나 잡아줘, 나 더 고민 중이야, 나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묵살시킬 수 있는 그런 멘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들어봤던 얘기죠. 보험료 담보가 축소되고 아니면은 뭐 보험료가 인상된다든지 이런 이야기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봤던 얘기지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상투적인 말밖에 안 들립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때 그렇게 됐다면 그냥 가시면 되고, 아니면은 변화가 없다면 청약 철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죠. 고객들의 입장을 무조건 반발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줌으로써 고객에게 빠져나갈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빠져나갈 가능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전에 여러 번 여러분들께서 터치하시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제스처와 어떤 소구를 이용하셔서 고객들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오히려 그 달이 지나기 전에 더 많이 유지해 놓으시면 되도록이면 고객님들이 그냥 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정말 꿀팁입니다. 클로징을 할 때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모든 멘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객을 확실하게 끌어올 수 있고 고객의 고민을 그만하게끔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확실한 거절 처리 대안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갖춰져 있는 분들이 클로징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클로징에 대한 거절 처리에 대한 이런 멘트들을 조금씩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 잘 하셔가지고 내일부터 약속 미팅 깨지지 않게끔 다 점검해 보시는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